딱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침하네. 기침을 해. 이거 메르스야. 나도 병원 갔더니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왜요? 메르스는 아닐 거예요. 막 울듯이 얘기해. 울듯이 얘기해. 열이 안 나잖아요. 증상은 메르스하고 다 똑같은데 열만 안 나. 각자 소개부터 하자고. 네. 저 마이클린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스타계 이승원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어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했어? 그러니까 네. 증상이 네. 호흡이 가빠오고 그 다음에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처지고 힘이 없고 그렇다고 네. 얘기했는데 열만 안 나는 거예요. 네. 열은 정상이야. 37도도 안 넘어. 심지어 36.8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이 없으니까 메르스는 아닐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어쨌든 몸은 무지하게 아픕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는 노환인가 봐. 아 노환이죠 노환. 네. 당신은 노환. 우리 그렇게 같이 늙어가니까 한 2, 3년 있으면 관악산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네네. 왜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에는 다 항상 50살 되면 오잖아. 50살 되면 다 만난다 그러잖아. 뭐 앞서거니 써니 하더라도 유다거니. 하면서 관악산 아니야 북한산에서 만나는 거지. 정릉에서 만나는 거야 다들. 그러면 한 70 되면은 저기 가는 거네? 거기 탑골. 거기 바카스 너는 바카사진말 만날 거야. 70대에서도. 아니 근데 아까 의사님 얘기했는데 저도 저 잘하는 의사님 오산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산에 어저께 무치했거든. 어디 내가 뭐 물어보겠어 했더니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고 있대. 왜냐면 거긴 정말 그 오산 평택이 한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한정거장 그 버스 그 하나인데 긴장하죠. 그래서 다들 빨리 좀 이런 문제 그 난국이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날짜부터 확인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며칠이냐면요. 2015년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3시 넘었으니까 그 동시효과까지 나왔네요. 코스피는 어제 좀 쉬는 듯 어저께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어저께 장중에 반등 시대였는데 결국 많이 했었는데 오늘 0.3% 하락하죠. 지금 지수 확인해보면 2034.86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어저께 마이너스 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장중 마이너스에 비하면. 오늘도 1.75% 올라가면서 718.61포인트를 일단 마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들 내가 한번 얘기한 건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다들 여기저기서 얘기했던 5월 초 할 때는 5월 조정론 6월 시작할 때 6월 조정론 제가 그런 소리 딱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조정은 있을 수는 있죠. 저는 저부터 좀 얘기하면 저는 지금도 엄청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좀 만나고 싶어요.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 근데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죠. 맞죠? 지수 조정? 기껏해야 고점에서 코스피 10%, 코스닥 15% 정도 생각하는데 코스피는 한 150포인트까지 오늘 어제 장주이니까 180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어저께 장중을 보면 코스닥이 아직 택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조정론에 휩쓸 때가 아니라 지금 다만 종목으로 보면 조정 볼 게 엄청 많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으로만 잘 대비하고 자기의 보시는 눈만 잘 생각하신다 그러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려할 바는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서 떠들던 5월 조정론, 6월 조정 말하는 사람들 다들 반성하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간단히 얘기했고요. 각자 시장 상황, 그러면 이슈 그리고 특히 어제부터 했잖아요. 일선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제 상한가가 이제 확대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 브로스라는 게 일단은 오늘부터 해갖고 우선주들이 날라다면서 오늘 뭐 듣보자 우선들이 상한가 막 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한가의 30% 하락을 점으로 보여주는 거가 오늘 처음 나타났잖아요. 네. 대박이었어. STS 반도체 참 갖고 계신 분은 점 레드로보드 나오고 점 위아래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자꾸 기침해요. 그래서 네. 우리 김성 과장부터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각자 어떤 이슈들이 있더니 그럼 간단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좋은 거지. 네. 지금 보니까 현재 제 700포인트를 언제 넘었냐면은 4월 13일 날, 네. 4월 둘째 주인가 그때 넘고서 지금 몇 주째 한 달? 하나, 둘, 셋, 넷, 한 7주, 8주째인데 안 떨어지고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화장품들이 약해졌어요, 솔직히. 약해졌다가 그 자리를 갖다가 반도체가 장비주들이 나오면서 메꿔졌고,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스트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나타났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장품주들이 어저께 삼성 LS가 급등하면서 다시금 길적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게임주들마저도 오늘 낙국과대, 밸류메이트 뭐 등등 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네. 한국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진짜 뭐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뭐 중소형주 장세는 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형주 장세는 뭐 그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네. 여전히 그 안에서는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나올지 차후에 어떤 업종이 뭐 추가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중소형주는 우리 포트의 50%는 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진짜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한 상황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이 밀렸어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하게 두꺼워지면서. 네. 그런데 솔직히 악재가 없잖아요. 네. 메르스? 글쎄요. 뭐 추경 뭐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FMC와 관련해서 불확실성, 그리스 뭐 어쩌고 뭐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유도 안 되는 가지고서 네. 어제장에서도 거기에 투심에 의한 뭐라 그러죠 그걸 좀 말도 안 되는 매도가 나오면서 좀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뭐 코스피도 결국에는 키 맞추기, 코스닥에 대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는 아마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FOMC에서 네. 뭐 우리 아줌마가 네. 어떤 시기에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기 더하기 네.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면은 뭐 오늘 하이닉스 반등에서도 봤다시피 아마 대형주도 서서히 이제 키 맞추기 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시나 여전히 주식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상한가도 할까요? 네. 아니 상한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즘에는 미쳤어 지금 20% 정도 올라가나 봐. 10% 올라갔고 명함도 못 나고. 진짜 아니 근데 네. 이번 주 시장 흐름들 보니까 갑자기 섰다판이 아니 투기판 시장이. 아니 뭐 제주 반도체? 네. 하루에 고점에서 올린 사람은 하루에 마이너스 30% 났어요 지금. 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졌으면은 40%. 신용 썼으면은 풀 신용 썼으면 깡통. 바로 깡통 하루만 1박 2일 깡통. 네. 자 깡통 통조림으로 모십니다. 이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동성이 좀 적응을 해 나가는 시간은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 왜냐면 STS 반도체는 진짜 충격적이야. STS 반도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노 코멘트죠. 전 왜?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 없고 네. 약간 어이없고 이에 보면 사회 그 이슈가 될 거예요, 저거. 왜냐면 그것도 그 회사보다는 하여튼 그 저거라면 딴 것 문제라면. 아까 회사도 아니고 지급 보증 문제로 해서 상대된다는 얘기. 이건 뭐 알아서 하겠죠. 저희가 놀아줄 건덕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성훈 대표는 시장 어떻게? 시장은 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김성훈 과장이 잘 정리해줬는데 네. 언제 차장되는 거야? 다음 주부터? 차장으로 올려준다며. 차장이나 월급을 올려줘야지. 야 근데 할 게 뭐 있다고 얼굴을 아예 사기를 쳐라. 애들이 왜 계속 대리다이고 과장되는 줄 알아요? 왜요? 그게 저게 더 좋아. 뭐요? 리턴 받는 게.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PB는 겉으로 PB라는 타이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대리야. 왜냐면 근데 자기가 일부러 진급을 안 해. 왜 안 하냐면 그게 배분율이 더 높대. 그래갖고
그 PB라고 하고 대리는 빼고 내부적으로는 대리인 거야. 그래서 일부러 대리다 했더라고. 엄한 소리 하고 앉았네. 아 진짜로. 되게 이게 리턴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급이 달라지잖아요. 기본급이 달라지면 자기 월급 대비 몇 배가 허들이 생긴다고요. 그 얘기죠. 네, 허들. 네, 허들 그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원 귀찮아서. 대표가 직장 생활을 잘 안 했어서 그러면 자기 보통 연봉이 한 3.5배, 4배 정도 된 걸 기본을 준다고. 그럼 당연히 대리면 이게 낮을 거 아닙니까? 사원이면 더 낮고 그 차이죠. 그러니까. 도친 대충 지나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대신에 그만큼 월급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받는 거고 자기가 그만큼 과장이나 차장이 되면 그만큼 바깥에서도 인정서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거죠. 그건 뭐 의미 없는 얘기. 잘못된 세일체 그걸 또 삐뚤은 시각을 전해주실 뻔한 거고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대리인데 과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생 거짓말입니다. 걔요? 박 모시기. 그거는 자기가 과장이 안 됐을 때문에 과장이 안 된 거지. 회사에서나 그런 데서 너 대리하려고 과장하려면 제가 아는 사람 100명이면 다 과장한다 그러죠. 그런 거 완전 자기가 안 되고 나서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건덕지가. 아니 그런 얘기 방송에서 방송 듣는 분들이 웃어요 아저씨.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속지지 마. 나는 귀가 팔랑귀 나서. 네, 시장 어떻게 계속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보긴. 아예 자꾸 기침해요. 네. 그 뭐냐면 네. 일단 메르스에 대한 그 메르스 시장. 네. 메르스가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거래소가 안 되고 코스닥이 계속해서 되는 이유. 네. 아마 이런 데서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개인이 주식을 막 던졌어요. 쫄아갖고. 네네. 신용도 많고 밸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거기다가 30% 상한가 하한가도 되니까 개인들이 막 그 지난달 말부터 물량을 계속 코스닥을 집어 던졌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잡아먹어. 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메르스 때문에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 살아있거든요. 제약바이오 계속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IT주가 갑자기 또 그 순환매가 돌고 이러면서 계속 좋은 모습에 대한 쪽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하고는 코스닥은 전혀 상관없더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시장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흐름도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데는 거래소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거래소에 대한 분석하고 코스닥에 대한 분석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투트랙 전략에 대한 쪽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기관 이제 센터장들 아니면 이제 기관 매니저들 아니면 이제 뭐 그 운용사분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코스닥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 들어오겠지만 그 코스닥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래소는 지금부터 2,000포인트 이 초반대에서는 분할 매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당분간 지수의 급반전은 없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든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코스닥에 구분하는 건 의미가 기본적으로 없고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저 조정론, 큰폭 조정론 얘기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얘기는 앞으로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런 거 의미가 없는 얘기야. 네? 그런 거는 누구 하냐면 정말 장기적으로 선물하는 애들 그런 애들에 맞는 거지.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물 투자 전문하시는 분 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분 중에 듣는 분은 심심해서 듣는 분이지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 아니면 아예 의미가 없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큰 틀에서 일단 보면 왜 그런 상대적으로 왜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빛나고 있느냐. 그건 너무 제가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지금 쉽지 않느냐. 코스피가 왜 쉽지 않느냐.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다 알아요. 삼성전자가 좋고 현대차가 좋은 회사인 건 다 알아. 이거죠.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여기 이승훈 대표도 마찬가지. 이승훈 대표의 애가 있으니 애가 나중에 너 삼성전자 갈래? 아니면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르지만 듣보적 같은 회사 취직하려면 어디 갈 거야? 삼성전자 가라고 그러지. 네, 딱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주가 올라간다 해서 좋은 회사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죠. 네,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뭐냐? 철저히 돈의 머니 게임이거든, 이 판은요. 근데 머니 게임의 한쪽 판은
큰형들도 와 있어. 한쪽은 큰형보다는 큰형 중에서도 일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지만 기본적으로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투테렉이란 뭐 멋있는 말 썼지만 제가 돈 머니 게임이에요. 머니 게임 머니질 하는 거예요. 쉽게 돈질하는 시장이 지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머니질인데 그러면 큰형들이 노는 판은 어떠냐? 저희가 이제 오늘 6월 17일이니까 6월 18일 아침에 또 문구가 다 나오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말들 많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옐런 의장이 보기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결국은 교과서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 결국은 쫓아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미국에 반대 있는 국가의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엄청나게 리먼 사태 돈을 뿌리면서 결국 그거의 리스크를 우리가 금리가 워낙 내려가니까 딴 나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던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딜 가? 집으로. Back to USA거든요. 영어로 하면 back to USA.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보면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돈이 오늘 보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보니까 그 일본 아까 한국경제TV에 잘 나가는 뭐 강남에 있는 이사 그 얘기하더라고 자막이 뜨더라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93억 대 빨라고. 월요일 아침부터 방송에서 했던 그 얘기잖아요. 이제 와서 막 떠들잖아. 어이가 없지. 93억 달러 빠졌어요. 2008년 1월 이후 최대로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만도 70억 달러 빠졌어요. 그럼 그게 뭐 나빠서 빠지느냐?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는 거라고요. 그 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한국은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한국은 올해 1천억 달러의 경상 수지가 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달러가 원화가 약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속겠지. 우리나라 대만 다르다. 대만도 다르죠. 수출 잘 되니. 네, 그래서 약간 다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 같을 수는 없잖아. 같은 이머징이라도 격이 다르잖아. 그렇지만 이머징에 대한 그런 약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건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메르스라고요 지금. 메르스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포커스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아 주목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어요. 단군일의 처음이야 씨발. 아까 북한 다음 북한 이슈 빼고 북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탑에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정확히 보면 5월 20일 날 이게 첫 확진 환자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요. 사실 이건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요 잘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정이 안 간다는 그 장관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물론 그 사람들 월급 받고 하는 더 잘했어야 되지만 별로 긴장들 안 했어요. 지금에서 나도 국제이면 솔직히 손을 가슴에 꽤 저럴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두 분 여기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나라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잠깐 있었거든요. 조금 쉬다가 언제부터 언론이 휙 바뀌었냐면요. WHO에서 지난 13일날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오늘도 저거 하잖아. 권고하잖아. 그러니까요. 13일날 합동평가단이 우리나라에서 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아마 예상을 해야 된다. 좀 장기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인정을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일반적 얘기하고 학교 휴교까지는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닐 거다 하면서 휴교도 다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확 바뀌는 거예요.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확 나오는 거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6일날 현지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관한 전문가 긴급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경고하고 세계적 감염 확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경계 수준을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더 무서운 말이 세계 각국은 메르스 봉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공고하는 거거든요. 우리 좆되는 거야?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가 물론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는 우리나라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그중에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게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일부에서 아까 이성훈 대표도 아이고 외국인들은 코스닥 계속 사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또 단기전 하는 애도 있지만 한 형들을 보기에는 여기 가서 뭐하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뭐하니? 거기서 뭐 먹을 게 왜냐면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 국내 탐방 오고 싶어도 한국의 기업 탐방 오고 싶어도 야 메르스인데 무슨 탐방이니? 이러겠다. 외국에 그러잖아요.
마스크까지 쓰고 놀러 갈 일이 있니? 이런 얘기하면 훅 가는 건데요. 근데 약간 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기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63빌딩 장미홀 이런 데 가면 다 모아요. 다 서울대 스카이대 나오고 형님 하면 다 아는 애들이에요. 서로. 네, 그 안에 스카이대 까놓고 해서 그 안에서 잘나가는 애들 빼놓으면 끼지도 못해요. 솔직히 다 아는 애들이에요. 거기 보면 그런 애 있고 잘 모르는 애들끼리 해갖고 뭐 그 브로커 하는 애들이 있는 거고 서양 애들은 외국 애들은요 절대 모르는 애들입니다. 다. 이걸 했고 외국인들이 누가 왜 사냐 하냐 물어보는 것 자체를 제가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서로 이바국을 안 해. 이바국을 안 깐다 그러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우스갯말 시쳇말로. 그래서 여러 부류가 있는데 메인은 지금 살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지면 안 파는 거 안 파는 것도 고마운 거죠 지금요. 왜 안 파는 이유는 급하게 팔 일도 없죠. 냅뒀다가 다시 하면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런 거죠. 엮이기 싫은 거야 지금 이 판에. 쉽게 얘기하면 판에 악수하기 싫은 거지. 그치. 또 만나야 되는데 굳이 또 만나는데 마스크 끼고 허가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그 판을 이해를 해야 돼. 거기다가 야 뭐 좀 사볼래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가서 탐방이나 좀 다녀와봐. 이래봐. 그러니까 내 말 이해가 돼? 이승훈 대표? 어우시발이지 어우시발. 김성훈 과장도 이해가 돼?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거야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한국 시장의 위치는 정확하게 그렇다. 그리고 그 뉴스가 많이 나온다. 제가 뭐 그래서 우리 채널K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코스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걔네들만 빠져 있는 판이 있고 그러게 말고 머니 게임만 하는 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헬스케어 주식 잘 나가죠. 네. 그게 메르스 때문에 올라간다? 넌센스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올라가고 예를 들어 인바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인바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시간에서 인바디가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왜 올라가느냐 그건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덱스컴이라는 회사 우리 시청자 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덱스컴이라는 회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덱스컴 DXCM인데요. 심볼은요. 덱스컴이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 당뇨병에 맨날 체크하신 분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얘가 덱스컴은 뭐냐면 아주 중증 있잖아요. 중증 당뇨병은 24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늘 같은 걸 팔뚝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거가 덱스컴이 워낙 하는 건데 붙여놓고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승훈 대표는 혈압이 안 높아가 아직 젊어갖고 안 해봤고 김성환이 안 했는데 아마 이승훈 대표 아버님이 혈압약 드신다 그랬죠. 혈압약도 드시고 그 혈압기가 집에 있죠. 체크하는 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혈압기는 다 웬만하시면 당뇨 체크. 아니 그거 말고 다 있고 그 말고 처음에 고혈압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혈압 몇 번 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병원에서 그냥 혈압 약 드세요 그러는데요. 종합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팔뚝 있잖아요. 팔뚝에 24시간 차고 다녀. 팔뚝인가 뱅가 차고 다녀. 이거 차고 있어. 그게 뭐 한 30분, 1시간마다 자기 혼자다 두룩두룩 해. 그래서 하루는 차고 다녀. 그런 게 있어요. 몰라요, 자기네들? 네? 난 봤었잖아요. 차고 다녀. 그런 건데, 그걸 얘네가 차고 있는 거 덱스컴 차고 있어. 지금 그런 거 있어. 그거가 스마트폰을 아이폰에 애플워치에 연결돼.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여기서 보관하고, 거기에 클라우드를 통해갖고, 딱 해갖고, 뿜어갖고, 거기에 의사한테 가고 이런 거예요. 그 시스템을 애플워치에 탑재를 했어. 그게 애플 했는데, 그거가 여기 핵심이 뭐냐면, FDA가 처음으로 헬스케어 스마트 앱으로 승인을 했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저거 애들하고 심전도 아니고 애들 뭐지 인바디 하는 거 뭐야 지금? 그거요. 이거 체지방 있잖아. 그건 의료기기가 아니야. 그런 거는 그건 누나 다 만들 수 있는 약국에서 다 누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정도 그건 이미 널려 있잖아. 나이키 애프터 거 널려 있잖아. 많이들 알 거 아니에요. 애들 핏빛이나 쓰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몸에 딱 붙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갖고 FDA에서 승인했는데요. 이게 애플워치는 이게 기계가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니까 얘네가 지금 이겨서 얘네가 향후 2, 3년 내에 요 헬스케어 웹이지 앱 FDA 승인이 100개에서 200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처음에는 이승훈 대표가 우리 처음 얘기할 때는 누가 스마트워치 타겠어요 했지만 그게 이제 보험회사랑 연결되고 속옷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네. 특히 젊은 사람 아니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 있잖아요. 연세가 좀 혼자 사시는 분들 갑자기 독거노인들 뭔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것들. 그래서 100개에서 200개가 앞으로 2, 3년 내에 승인 날 거라는 거거든. FDA 승인. 그렇죠. 우리는 아직 감도 없잖아. 그거가 지금 계속 한 이슈가 되는 거고 오늘도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렸죠. 여전히 지금 미국 하시에서는 약값이 너무 비싸갖고 제약회사에 워낙 돈을 쳐먹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 87%가 비싸다 그러는 거고 비싼 이유가 제약회사의 독점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페이턴트 때문에 깨라는 거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모든 기관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제네릭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처방을 하면 더 보너스 인센티브 주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판은 맞는 거다는 얘기죠. 거의 그건 맞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국내 기업 있는 건 제가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 방향은 맞는 거죠. 그 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머니 게임이 여기 돌아가 있고 상대적으로 머니 게임 딴 게 아니라 저 큰형들이 별로 없네.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네. 그 판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 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이제 또 상한가 제도가 딱 풀려버리는 바람에 더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은 종목 얘기 말고 이슈를 갖고 한번 짚어보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제 왜 돼야 되는가 그걸 봤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삼성물산 요거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삼성물산에 대한 쪽에서 이 삼성물산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행동주의 투자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액션 삼성물산에서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 뭐라 그럴까 거래소에서 이 우리가 보통 가치주 섹터에 있는 쪽도 있잖아요. 이게 급등할 것 같거든. 전반적으로 테마 만들면서. 그렇죠. 근데 엘리엇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한번 불쏘시개 한번 뒀다가 물 맞고 꺼지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엘리엇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성공을 못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대한 쪽을 지연만 시켜도 시장에서 반응은 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엇에 대한 지금 7월 17일 주주총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좀 해주세요. 2학년 특집으로 가자 오늘. 좋아. 지금 좋아.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형님의 의견.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저먹네. 아니 그 얘기는 좀 해주세요. 엘리엇은 내가 좀 알지. 네, 그러니까 아는 걸 내가 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낼로 거저먹을래. 아니 이제 지금 사실관계만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에 속으면 안 돼.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오는 곳에서 명령이 온다는 저 기본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너무나 뻔해요. 자본주의라는 거가 보면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 근데 자본주의라는 건요. 쉽게 해서 돈은 돈 명령에 갖춰놓은 거거든요. 광고주 그리고 주인의 말을 갖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 그럼 일반 정말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갤럭시 S5 나왔을 때 S6인가? 이번에 나오는 6야? 지금 팔고 있는 갤럭시 S6 나왔을 때 한겨레 신문에서 말이에요. 그날 저희 스페인에서 했을 때 그날 전면 특집이 났어요. 그때 제목이 뭔지 알아요? 아직도 기억나. 아름답다 갤럭시 S6. 예? 그렇죠. 한겨레조차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면 이미 사람들 주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친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갤럭시 S6를 쓰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안 써. 쓰는 사람 별로 없어.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G4 있죠, G4. 전 딱 한 명 봤어. 세상에 3명.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건 실물에서. S6는 보기라도 했거든. 두 명 봤다. G에서 난 세 명 봤다, 3명.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단 더 많이 봤는데 G4를 한 명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난. 나 어저께 커피 마시라. 우연히도 못 봤어 난. 깜짝 놀랐어. 그거 찍어서 페이스북 올렸는데. 근데 그때 보면 아이폰은 항상 조심는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지 말라는데 지금에 보면
벌써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이게 처음 세상에 올라왔을 때요. 그때 보면 삼성물산에 이제 갑자기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나타나서 뭐 7.2%인가 뭐 샀다고 해서 그리고 반대한다고 얘기 나타났을 때 보면 엘리엇이 기본적으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고 우리 언론에서 그날 당일 보면은요 주가는 올라와서 좋지 삼성물산 상한가 들어와서 좋지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면 그 더더욱이나 폴싱을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 그렇죠. 네. 근데 전 좀 알잖아요. 자, 행동하는 투자자한테 워낙 선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행동하는 투자자들을 똑같은 말로 우리나라에서 뭐라 하냐면요 먹튀 투기꾼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그게 카라이칸도 먹튀 투기꾼이라고 그랬고요. 소버린도 먹튀 투기꾼이라는 거고 개새끼, 족같은 새끼,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카라이칸도 대표적으로 KTNG 갖고 뭐 1년 만에 뭐 몇백 프로 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나고 나서 보자고요. 주가는 다 올라와 있어요. 팔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버린 사태. 그리고 그 큰형님은 2번 갔죠.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또 딴 일 때문에 가 있지만 주가는 수백 배가 있어요. 그리고 SK랑 SK, CNC의 수백 배가 있고요. 그 자잘한 것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외국에서는 뭐냐? 카레칸이 뭐냐? 그리고 행동하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나 혼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주주. 나 멋대로 하고 싶은 최고 경영자. 이건 그러면 기분 나쁜 거지. 족 같은 거지. 그잖아요. 자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혁신이 없어졌다, 뭐 나부랭이다, 뭐 어떻게 팀꾼 조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가 한 30% 40% 깨졌어요. 그때 딱 카라이칸이 요구한 게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액면을 늘려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배당을 해라. 늘려라고 자사주의 사라 그랬거든요. 다 처음에 거부했는데 다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 주가는 그 다음에 2배 올랐어요. 그리고 사상체육과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동한 투자가는 나 혼자 안 되는 주주의 권익을 자기네가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네, 저는 결국은요. 근데 이제 결론은 가면 삼성물산 이 건은 당장 결론은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요, 삼성물산이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더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자산운용사들 있고 펀드 뭐 각종 기금 있잖아요. 펀드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한테 못 배워갖고 앞으로 좋을 일이 있을까? 그러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90%가 찬성. 근데 그 찬성이라고 오늘 언론에 났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지분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단순하게 이게 반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닌 게 묘미예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일단 절반 이상 참석하고요. 절반 이상 참석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돼요. 이 주주총회 특별결이죠. 네. 그리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은 3분의 1만 확보를 하면 돼요. 상법상에 나와요. 3분의 1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반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대주주가 여기 드러난 대주주. 그러니까 그 밖에 누가 참여를 있고 뭘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주주 있는 거가 삼성그룹이 한 13%, 14%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KCC한테 넘겼잖아요. 급하니까 넘긴 거거든요. 처음에 안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장외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18%, 19% 정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까지 됐잖아요. 그럼 그게 합하면 한 20%, 한 30% 되겠죠. 그럼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갖고 해야 돼? 안전하냐 그러면 통상 70% 정도 참석하거든요. 주주총회. 그렇죠. 아니면 다 사인 받아와야 돼요. 근데 개인들한테 어떻게 받아올까 자기가 다. 네? 70%고 70%에다가 3분의 2 하니까 70에 6%, 6.6, 70, 77, 77, 40 가면 대충 47%가 있어야 돼요. 대충 47%.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대충. 완벽은 아니지만 70% 정도 참석하겠거니 생각하면 그럼 반대로 27% 정도 있으면 25% 정도 있으면 부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이 다 합해서 30몇 프로고 누구 편을 들지 아무도 모르지만 국내 기금 다 합하면 40% 정도 됩니다. 국내 기관까지 다 합하면 40% 영기금까지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스틴베스트라는 곳이 있고요. 한국 기업 지배구조,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는 독립된 단체가 있어요. 얘네들 보통 때 돈 받고 컨설팅 해줘요.
너희들의 지분에 대한 그 투표할 때 어떤 의견을 내느냐 조언을 해주는 데거든요. 서스틴 인베스트는 먼저 벌써 발표를 했어요. 반대 의견 권고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주총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ISS,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랑 또 하나가 ISS인데요. 거기서는 7월 초에 공식 의견을 발표할 예정인데 ISS가 뭐냐면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해갖고요. 국제적인 기관입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 외국의 기관 투자가는 대부분 얘네 말을 듣고요. 심지어는 국민연금 다 계약돼 있어요. 국민연금도 보통 때 ISS의 말을 상당히 권고를 받아들였던 애들입니다, 지금요. 예? 근데 특히 ISS는 여태까지 대부분이 지금 주주 좋아지는 거잖아. 배당 많이 주고. 그래서 여기도 그 폴싱어의 요번에 엘리엇 매니지먼트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권고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쉽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키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도 누구나 할지는 모르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근데 혹시라도 압력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하여튼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만약 여기가 삼성물산에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결정 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얘네들이 다른 작업을 또 들어가겠죠. 이번에 지더라도 얘네들이 엘리먼트는 그 주식 여전히 주요 주주는 주요 주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욕을 하겠죠. 이사에 들어가 달라. 배당해라. 배당을 늘려달라. 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가 떠나가지 않는 한, 졌다고 떠나가지 않는 한 어찌됐든 경우에 주주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그렇지. 그리고 한마디로 삼성물산은 한마디로 딱 걸렸다. 그렇지. 딱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떠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긴 최악의 경우에는 어찌 될까? 족같다, 물렸다, 손에 뭐 떠나가. 그럼 줬다는 거야. 네? 그러면 주지도 줬대고 얘네도 줬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더라도 상관없다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얘네가 이겼어요. 이겼으면 그럼 그 일부 하나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썼던데. 이거는 뭐 제일모직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삼성물산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게 사람들이 봤다는 거니까 올라가겠는데 그 정도가 일단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어떤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 보고 있고요. 이게 보면 예전에 IMF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장하성 펀드가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우리나라에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장하성 펀드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공식적으로 많이 났거든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소액주주들끼리 모여갖고 이거 요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힘이 셀리는 거죠. 이런 게 하면 공식적으로 되면.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하성 펀드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승원이가 돈 많은 사람 갖고 돈 많은 이런 데 의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행동하는 투자 펀드를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도 가입할 거거든. 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어디나 좋아하죠. 근데 딱 보면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성장성도 별로 없는데 돈만 쌓아두는 거 있어요. 근데 보면 저는 우리가 좀 저도 아는 회사가 있는데 저 주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 안 하는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럼 배당 왜 안 하냐면 정말 답답한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주주가 돈이 필요 없어. 그거가 그게 싹 무식한 얘기거든요. 대주주가 돈이 많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주는 많으면 배당 받잖아요. 도네이션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도네이션 하면 되잖아요. 분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도네이션이 약한데 미국은 가져갖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만 갖고 팀쿡도 다들 예를 들어서 누구야 재단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저기 누구지 앨런 머스크도 내가 알기에는 연봉도 거의 안 받을걸? 1불인가 받아. 그럼 자기가 워낙 돈 받은 배당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못 하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당 도네이션 하면 돼. 그리고 괜히 이게 뭐 자기가 죽이시니까 하는 거거든 까놓고 나서 어디다가 이거를 배당을 왜 안 줘? 그냥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그냥 투자할 것도 아니면서 왜 돈을 쌓아두고 자랑질만 해. 100억씩 200억씩 현금 쌓아야 돼. 그건 자랑이 아니야. 그런 게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자산 가치도 있고 자산 가치가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현금은 쌓지 않을 계속 쌓아 있어. 적정한 배당도 안 해.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드러나 있는 하여튼 그 주식도 별로 대주주가 비중도 크지 않아. 그럼 딱 걸리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결국 지나고 나면 호재다. 중소형주에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삼성물산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김성훈 과장이 관심 갖고 있는 성장기업 지주
그다음에 대한제당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있는 애들. 이런 몰라, 나는 분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관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맞죠. 그리고 기존의 개인주들하고 분쟁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 명 딱 등장해.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벌처 펀드가 딱 하나 전문 벌처 펀드가 한국에서 나와갖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름을 높이고 싶어. 이름의 밸류를 높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내가 이름 밸류를 높이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이승원 행동투자자 펀드. 네, 되는 거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좀 그렇고 형님 좀 하셔라. 나는 내가 뭐 주식을 뭘 아니 내가. 내가 누가 시켜주면 하지. 시켜주면 하지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거기다가 외국인들 보면 조그만 애들도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작년 9월에 우리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야 그 당시에도 기억하지만 돈 많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 10개 종목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개 종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제가 그 기억도 나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행동한 투자가의 주주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기억나죠? 네. 그 기사 문구 나오잖아요. 딱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걸 갖고 뭐 투기꾼이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지금 누구야? 한번 유명한 사람도 이게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성물산이 지나면 외국의 벌처 펀드들이 몰려온다 얘기하는데 지랄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개인 투자한테는요 쌍수들을 확인할 일이죠. 땡큐하고 만세 불러야 될 일이지. 그러면 내가 혼자 와서 못할 일을 심지어는 이거죠. 정부에서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배당률이라는 거잖아요. 주주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반대 압박을 넣어? 그러니까 이번에 딱 봐서 정부의 압박이 들어가는 것만 어떤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뭐라 하면요. 이번에서 이거 걔네가 경쟁 제한인가 그 아이디에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바로 소송 들어올 거요. ISD? 바로 소송 들어올 거요.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어렵다고도 언론에서 그러는데 네. 그렇죠.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변호사하고는 하면서 뭔가 귀찮아지잖아요.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가처분인 걸 왜 하는데요? 가처분하면 빨리 결정이 나거든요. 네?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바로 본소송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쉽게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는 기존 체제에 안주하는 성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삼성물산이 자기 주식을 지금 현재 여기 지분을요. 자사주를 저 KCC한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고 10만 원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넘어가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주주 입장에 왜 저거를 자사를 이렇게 싸게 넘겨?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하는 거잖아요. 불법이라고 막. 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아니면 말고 정말 가처분이란 게. 가처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7월 17일 전에 다 결정 나거든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게임 끝나는 거죠, 완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안 받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그거를 전문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저 개새끼 X새끼 하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다 우리한테. 그래서 분명히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투기꾼이다, 사기꾼이라 얘기한다고 거기에 물론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른 분도 있어. 그잖아. 야 고생하셔갖고 이런 거죠. 저 아버님도 편찮 쓰는데 아드님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를 하는 호로 자식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잖아. 위아래도 모르는 이런 호로 자식이다. 그렇게 우리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도 아버님 같은데 거기다 대고서.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지,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정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장놈의 자식들이라 뭔가 달라. 그럼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나쁜 면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각자 판단이고 이거 도덕으로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칼 아이칸 그리고 데이비드 아이언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특히 데이비드 아이언 같은 사람은 썬 에딘슨 같은 거를 지금보다 10분의 1 가격에 막 샀어요. 그때 막 다 버릴 때는 한 사람이에요. 자기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지금 10배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자꾸 물어봐 젠장. 이번엔 좀 추경. 젠장. 추경 어떻게 보세요? 젠장.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추경 때문에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 건설주 갈 것 같으세요?
내가 무슨 소크라테스야? 왜 자꾸 그런 거냐? 궁금하니까. 나 미치겠네. 그래도 추경하면은 또 형님이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왜요?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진짜. 추경을 당해도 나보다 더 많이 경험해봤겠지. 2번 정도 더. 슈퍼 추경 얘기하잖아요. 네. 여태까지가 한 15조, 10 몇 조가 최고였는데 그걸 아니죠. 넘어간다는데? 2009년에 28조 4천억 했죠. 그때. 왜냐면 이게 사실 추경이 매년 한 것부터 매년 한 것도 아니에요. 2012년도 안 했고요. 작년에 했나 모르겠네요. 뭐 12년도 안 했고 11년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 2009년에 많이 했던 게 저거잖아요. 리만 사태 일어나서 완전 경제가 완전 박살나고. 그때 뭐 28조 4천을 했고 사상 최고라서 그때부터 나온 게 슈퍼예요. 갖다 붙이는 건데. 슈퍼. 이번에도 이제 슈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진 거거든요. 왜냐면 여당 야당도 빨리 하자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최경환이 너무 뜨거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부총리가. 근데 보면 이게 추경이 뭐랑 엮여 있냐면요. 하반기 경제대책이랑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월말에 하겠다고 돼 있던 거예요, 지금요. 워낙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몇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추경도 있고, 거기다 이제 그 글로벌 시장 투자자에 대해, 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뭐 혜택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또 전제 조건이 여기서 이 판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 보셔야 되는 거가,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올해 경상수지 1,000억 예상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우리나라 돈이 많으면 곤란하잖아요. 당연히 돈이 많으면 원화가치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 적정의 달러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20조 이상 넘나드는 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그 얘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가뭄 대책. 예,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심각하거든요. 소양호 혹시 뉴스 보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가뭄 장난 못 다니잖아요. 쩍쩍 벌어지고 떡떡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도 일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제한 급수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두 달 전에 막 그 물에 미국에 가뭄 얘기했을 때 보면 별로 감이 안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그 식수 제한국 그러면 아니겠지만 제한국수하면 우리한테 딱 와닿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가뭄 대책 이게 뭐 어디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뭄 대책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뭐 그 4대강이 돈을 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뭄으로 해갖고 물 관리 대책인데 돈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항상 얘기 나는 거가 그 굳이 따지자 그러면 그 승수 역할이 있는 걸 알아요. 승수 역할이 뭐냐면 재정의 승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뭐라는 써갖고 효과를 뿜빠이 많이 가야 돼.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노동 고용 노동 20만 명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 중장비만 들어가고 조선족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도 추경의 최대 수혜는 조선족이야. 그러니까 재경승수역까지 하는 건데 이번에도 항상 들었어요. 아까 SOC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SOC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보면 어거지로 4대강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든 가뭄 대책하니까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물을 끌어오는 거 해야 되고 파이프라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물은 없으니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건 정말 제가 욕먹을 거 얘기하면요 저런 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보면 몇 년째 이거 한다 현 정부 들어서 한다는 데는 안 하고 지난번에 저기 누구냐 경남도 지사 있잖아. 김문수? 아니 홍준표. 홍준표? 진주의료원 문 닫았잖아. 네, 진주의료원. 작년부터 얘기 나는데 지금 국립에서 국공립의료원. 그 공영 병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WHO가 권고했는데 그게 삼성의료원, 그러니까 이번에 의료민영화에서 국공립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그걸 늘리는 거 얘기를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병원 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렇게 돼. 예를 들어서 바텍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장비. 바텍도 있고, 비옥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좀 말은 되죠. 의료기기 장비. 그거 내가 어디가 욕먹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병원을 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그거 말은 되네. 그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는 안 하지. 격 떨어져서 얘기 안 했는데 굳이 따라주니까. 격 떨어지는 건 내가 해줘야지. 대한민국 대표 저질 아니야, 씨발 내가. 근데 그건 말은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슈가 나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 근데 지금 WHO도 권고하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잖아요. 그게 정말 병원을 질지 안 질지는 난 몰라.
그거 왜냐면 우리나라 기존 병원들이 또 뭐라 그러잖아요. 기존 병원 하는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많은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지금 사회적 이슈에서 해갖고 비옥수가 정말 한 대, 두 대 더 팔지 난 몰라. 그렇지만 계획은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국립의료원 병실 몇 개 더 확보. 감압시설 더 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홍준표 집에 가는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항상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이 쑥쑥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말이 돼요. 굳이 따지자면.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이런 거죠. 청년 대책 이런 거 나오는 건데요. 그게 물이랑 무슨 주시장 아무 상관없지. 그렇죠. 청년 실업 대책 나오고 저기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긴급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건데요. 그거랑 주시장은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상관 있는 거는 뭐 건설회사 이런 것도 뉴스거리로 그리고 특수건설 분야 있잖아요. 4대강 했던 애들. 네. 그거 당연히 그냥 빠꾸려 들어가고 할 거 아니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나 무슨 회사인지 내가 싫어하지만 그런 것들 이슈 좀 될 거고요. 건설에서 당연히 하루 이틀 되지만 실체는 없는 것이고 실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없던 거가 항목 들어간 거가 공영병원 더 짓고 최소한 이런 거 들어갈걸요. 병실, 베드라고 그러잖아요. 베드, 5,000개 확보 이런 거 있죠. 추가, 그런 거는 되겠죠. 5,000개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비옥수가 정확히 모르죠. 엑스레이도 들고, MRI도 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밭에도 있고, 치과도 들어가잖아요. 치과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요즘 다 써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병원 가서 그것만 보잖아요. 딱 누워서 보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 딱 돌고 있더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예요, 마켓이요. 중국에서도. 그건 내가 얘기해줄까? 현실감 얘기는 해줄까? 네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 직접 의사분한테 들어야 되잖아. 나한테 형님이라고 나 한 살 아래거든. 형님, 75이랑 이런이랑 많이 달라요. 좀 달 거려? 딱 그러다고.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임플란트 75세까지 보험해주다가 어르신 5살 내렸잖아요. 많이 달라요.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오스템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 뉴스 보고 샀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치과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런 거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맞지. 예를 들어서 요즘 근육 올라가는 거 보면 저런 거 얘기하잖아요. 원격 진료. 네. 그건 메롱이고 원격 진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개메롱 되죠. 그게 아니라 그런. 근데 이 원격 진료를 여당에서 그 위에 그 무지하게 밀어.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메르스 원격 진료 발언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여당 그 회의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 회의.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런 얘기하다가 또 의사 출신이 한 명이 얘기하면 좆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출신은 우리나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찰스 형님? 아니? 찰스 형님은 지금 일개 국회의원이잖아. 일개 국회의원이지. 몰라, 자기? 몰라요. 의사가 좋아하겠어? 원격 진료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자기가 깜짝 놀랄 텐데 양력 한번 찾아보세요. 네.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서열 2위가 누구야? 우리나라 서열 2위? 공식적으로. 이건희? 아니 서열 2위는 저기지. 지금 총리인데. 아니면 황우리야? 이 사람아. 그거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잖아. 그럼 2위가 누구야? 2위? 2위는 누구야? 2위, 3위 같다고 두 명 있지.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는 행정부지지. 행정부는잖아. 행정부니까 국무총리고 누구야? 입법부? 입법부랑 사법부잖아. 사법부 대법원장이고 입법부 누구야? 왕초가. 왕초가 지금 누구야? 입법부? 누구 이름 모르잖아. 누구냐? 국회의장? 국회의장 경력 한번 쳐보세요. 네. 지금 당장 쳐보세요. 아니,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네. 국회의장 경력이 뭔지 좀 보세요. 국회의장?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색해보는데요. 국회의장 경력을 인터넷으로.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몰라, 나는. 야, 이름 몰라도 상관없지. 나도 잘 몰라. 인터넷도 안 돼. 인터넷이 놀란다. 저희 퇴근은 끝났어요. 국회의장의 경력 몰라? 몰라요. 틀리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래도 해봐. 의사잖아. 의사예요? 몰랐어? 몰랐어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삐삐빅 처리하고 다시 수정해야 된다. 확인 좀 해줘봐.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고요. 그래서 또 이슈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그거? 추경. 추경. 추경은 하는 노력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는 뭐 하루 이틀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뭐 자꾸 하지 마. 질문 들어온 거. 삼성 SDI 작년 연말에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종목 시간에 얘기하자고. 종목 시간에? 종목 시간에 얘기해. 그래서 그런 질문이 왔는데 이제부터 종목 들어가면 되지. 좀 쉬었다고. 좀 쉬었다가? 그래서 뭘 쉬긴 뭘 쉬어야 그냥 바로 가야지. 아니.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